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명품백 후회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손이 자주 가지 않는 그런 가방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후회하는 이런 이유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셀린느의 박스백입니다. 이 제품은 저의 첫 명품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파리 여행을 갔을 때 셀린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을 당시에 첫 명품백이니까 조금 무난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가방을 사자라고 해서 이 박스백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갖고 있는 가방들이 블랙 컬러가 많으니 조금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구매를 하자라고 해서 첫 명품백을 이렇게 버건디 컬러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버건디 컬러가 약간 가을이랑 겨울에 어울리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들기에는 컬러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서 가을 겨울 위주에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고요. 이 가방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게인데요. 제가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어느 정도 무게인지 한번 재봤거든요. 그러니까 800g이 넘더라고요. 거의 1kg에 육박하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통가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가방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아무것도 안 든 상태고 제가 두 손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직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베이지나 카멜 코트에 이 가방 딱 매주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제 코트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니 코트를 입고 이 가방을 매는 날은 정말 저녁에 약간 온몸이 아픈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가죽이 굉장히 연약해요. 이 제품을 제가 거의 10번 미만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십 번은 든 것처럼 이렇게 가죽들의 스크래치가 나 있고, 이렇게 금속 부분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의 첫 명품백이라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고 고른 제품에도 불구하고 가죽의 연약함과 컬러의 뭔가 한정적임과 무거운 무게 때문에 정말 손이 안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약간 애증의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시 구매할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에베의 플라멩코 백입니다. 이 제품은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제품 전에 제가 이 블랙 컬러의 플라멩코 백을 구매를 해서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뽕을 뽑은 가방인데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들고 다녀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가방이 훨씬 커요. 사실 소재나 컬러감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베이지 컬러의 린넨에 이렇게 직조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 브라운 컬러 가죽끈이 굉장히 내추럴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도 저한테 이제 너무나 큰 거죠. 저는 이제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편인데 약간 거의 제 몸만 하거든요. 이렇게 몸이 다 가려지는 이런 사이즈라서 사실 이 가방을 매면 제가 가방을 매는 게 아니라 이 가방이 저를 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가방이고요. 이 가방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게예요. 저는 이걸 이제 직구를 했는데 사이트에서만 봤을 때는 린넨 소재에 가죽끈은 이 부분만 있으니 무겁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은 이제 안에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스웨이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안에가 통으로 스웨이드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가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크기감도 있고 이렇게 옆폭도 있어서 노트북이나 파우치나 텀블러나 책이나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는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을 수 없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디자인은 너무나 마음에 드나 무게감 때문에 자주 들지 못했던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큰 사이즈의 가방을 구매하실 때는 겉감이랑 안감의 어떤 소재들을 잘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로에베인데요. 사실 제가 로에베 가방을 굉장히 좋아해서
로에베 가방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는 만족을 하고 2개는 후회를 합니다. 만족도가 50% 정도인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 가방 자체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캔버스랑 가죽 트리밍이 되어 있는 코디하기도 쉽고 사이즈감도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인데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인데 옆에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가방인데 사실 여기가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 약간 착붙되는 그런 느낌의 가방은 아니에요. 끈의 높이가 살짝 애매한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같이 조금 가벼운 옷차림에는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인데 약간 두꺼운 니트나 코트를 입었을 때는 이 폭이 조금 끼더라고요. 이 가방의 가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보시면 안에 공간이 이렇게 되게 넓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가방을 뭔가 이렇게 닫아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공간이 너무 훤히 보이고 다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앉아있다 하면은 이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가방 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은 뭔가 안에 이너백을 넣어서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들고 다니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생로랑 제품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요 뭔가 패턴과 브라운 컬러의 가죽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소재 자체가 캔버스에 인쇄를 한 거기 때문에 가방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모양이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약간 서류 가방 느낌도 있고 조금 투박하면서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벨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을 때마다 이렇게 벨트처럼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놓자니 약간 이렇게 털렁털렁 돼서 안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많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가죽이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뚜껑 부분이 몸통에 비해서 굉장히 넓잖아요. 뚜껑을 열 때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소지품을 꺼낼 때 편한 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이 많았던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 닫는 벨트 부분이 조금 위로 가고 약간 자석 형태로 열고 닫았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가방 구매하실 때 열고 닫는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루이비통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엄마가 쓰시던 루이비통 스피디백을 이렇게 리폼을 한 거거든요. 뭔가 사이즈나 디자인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느낌으로 리폼을 했고 무게도 정말 가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방을 거의 한 2번? 3번밖에 안 든 것 같아요. 왜 자주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 루이비통 패턴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턴 때문에 뭔가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아마 엄마가 이제 저한테 주셨던 그 스피디백을 그냥 갖고 있었다면 더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한 건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얘를 어떻게 뭔가 코디를 하면 조금 찰떡으로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프라다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가방이라기보다 지갑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체인을 털부착할 수 있게 돼서 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격도 조금 착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뭔가 이 제품은 가방을 맸다라기보다는 조금 액세서리를 착용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폭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뭐 카드나 립스틱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 가지 또 아쉬웠던 점이 이 체인이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입고도 금방 풀리는 그런 미끌미끌한 소재라서 저는 이 윗부분을 머리끈으로 묶어서 다니기는 했거든요. 사실 조금 애매해요. 가방으로 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얘를 이제 지갑으로 쓰자니
뭔가 지갑치고는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구매를 한다면 그냥 약간 사각 형태의 카드 지갑을 구매를 하거나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가방을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샤넬입니다. 이 제품은 제일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사실 약간 조금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제품인 것 같아요. 매장에 갔는데 마침 이게 그날 입고가 되었다고 해서 이쁜이 있을 때 사자라는 마음으로 뭔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미니백 사이즈에 이렇게 골드볼도 달려있어서 길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봐도 굉장히 귀여운 형태의 가방인데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약간 광택감이 있는 양가죽이고 이 체인도 굉장히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입는 약간 되게 심플하고 조금 클래식한 룩들에 이거를 매면 약간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가방 자체는 사이즈가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인이 굉장히 무거워요. 조금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양가죽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체인에 눌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명품 가방들 중에서 구매한 게 조금은 후회가 된다 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았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라서 저한테는 후회템일지 몰라도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가방들이 굉장히 잘 사서 뽕을 뽑은 그런 아이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들을 구매해보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들에서 가방을 잘 메고 잘 메게 되지 않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가방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뭔가 경험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잘 멜 수 있는 가방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Wow.